반갑습니다. 송진구입니다. 전에 학교에서 그 꿈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철수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얘는 꿈이 없었고 아주 공부도 아주 잘 안 하는,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친구가 있어. 하루 선생님한테 그러더래. 선생님, 저도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뭔데? 재벌 2세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그래? 근데 요즘 문제가 있어요. 뭔데? 아빠가 노력을 안 해요. 네. 그런 애들, 뭔 얘기인지 모르는 분 한 분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얼마 전에요, 그 연합뉴스 채널에서 이제 방송 요청을 하나 받았는데, 다큐멘터리 5부작을 찍자는 요청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동안 방송은 한 600번 정도는 했는데, 저는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이것만 했었지,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 찍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5부작은 대작입니다. 그거 찍는데 얼마나 걸려요? 하고 물어보니까, 30일 동안 찍자는 거예요. 날 어디다 가둬놓고 찍나요? 근데 그건 아니고, 스페인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순례길이 있어요.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그 길을 30일 동안 걸어가면서 찍자는데 그 길의 길이가 무려 800km예요. 근데 전 5분 이상 걸을 땐 차를 타거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걷는 거야. 또 외부 강의도 많고 또 방송, 우리가 매주 방송을 해야 되니까 깰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제가 안 간다고 결정을 했어요. 못 갑니다. 걸을 수도 없고 일정 깰 수도 없어요. 근데 저한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혼자 일을 할 때나 뭐 책을 할 때나 심지어 운전을 할 때도 이미 안 간다고 결정한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생각하니까 저도 모르게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제 주변에 있던 선배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르신들이지. 이런 제안을 받았고요. 제가 못 간다고 했는데 저한테 이런 이상한 일이 생기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제가 여쭤본 분들은 다 다른 분들인데 대답은 똑같았어요. 송 교수가 800km 못 갈 겁니다. 30일 일정 못 뺄 거야. 그거 어떻게 빼겠어? 그런데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모든 인생에는 때가 있더라고. 지금 아니면 못하는 때. 지나버리면 후회하는 때. 내가 볼 땐 당신이 거길 다녀오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요. 30일 동안 800km를 걷고 살아서 돌아왔잖아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 걸었던 길이 이 화면에 보시면 이게 산티아고 순례길, 여기가 프랑스하고 스페인을 관통하는 론세스바이에스예요. 여기 딱 끝나는 지점이 뭐가 있냐면 산티아고 콤포스텔라라는 그 야고보의 유해가 묻힌 무덤인데 이 길이 800km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움을 이해를 도우려고 한국 지도를 옆으로 이렇게 눕혀놨어요. 부산에서부터 신의주까지 가립니다. 그래서 원래 이 길은 종교적인 의미로 시작이 됐지만 지금은 종교와 관련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걷고 있어요. 저희 다큐멘터리도 종교와 관련 없는 프로였거든요. 근데 그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냐면 연합뉴스가 전국의 시청자한테 공모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마음의 상처가 너무 심해서 그 상처를 치유받을 수 없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다큐멘터리에 응모하십시오. 편지를 쓰세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선발된 분들은 전문가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30일 동안 이 길을 걸으면서 대화와 강의로 그 아픔을 치유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편지 쓴 사람들이 1000명이 넘었대요. 그 중에 3명이 뽑힌 거예요. 상처 심한 순으로. 저는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30일 동안 이 길을 걸으면서 강의와 대화로 그분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미션을 갖고 갔었는데 저는 2배로 죽는 줄 알았죠. 걷기도 죽겠는데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다 끝났어요. 우리 포기할 뻔했거든요. 다 저도 그렇고. 근데 끝나고 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 엄청난 길도 언젠간 끝나네. 근데 저는 안 걸어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아쉬움이 뭐였냐면 이 길을 출발하기 전에 이 먼 길을 안전하고 의미 있게 가려면 어떤 원칙이 있을 수도 있었겠구나. 그게 뭘까? 그렇다고 걸어보니까 제가 알게 됐잖아요. 그렇다고 이 길 다시 갈 수는 없잖아. 싫거든. 그래서 이 길은 다시 갈 수는 없지만 저한테 남아있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남아있는 길. 무슨 길? 인생의 길.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려면 어떤 원칙과 어떤 법칙 같은 게 혹시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제가 이렇게 강의 안으로 만드는 게 오늘의 강의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9가지로 만드는데 오늘은 시간이 1시간이라 이렇게 5가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분들한테 이 얘기를 꼭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애들은 우리처럼 여기까지 안 왔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미리 뭔가를 알고 인생을 여기까지 왔더라면 우리가 지금 이룬 것보다 더 큰 걸 이룰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길을 저희는 리얼 다큐를 찍으러 갔기 때문에 아주 고생하면서 찍었거든요. 근데 조금 좋은 데서 주무시고 걸으려면 이 길이 한 2천만 원 정도가 든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를 만났기 때문에 돈 안 들이고 이 길을 걷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 돼요. 자, 갑니다, 이제. 첫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떠나라. 떠나라. 못 떠납니다. 어떻게 떠나요? 우리가 못 떠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환경의 변화야. 내가 떠나면 밥 먹고 사는 일 누가 해? 강의 어떡해? 방송 잘리면 어떡하니? 고민이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이 길을 제가 걸으면서 재미난 사람들도 만났는데 한 번은 독일인 부부를 만났어. 근데 이 부부는 이 길을 5년 동안 걷고 있었어요. 5년 동안. 근데 더 대단했던 게 뭐냐면 둘이 걷는 게 아니라 애들을 데리고 걷고 있었어. 꼬마이들이 5명이야. 총 7명이 이 길을 걷더라고요. 5년 전에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 친구가, 얘가 큰아들이에요. 4년 전에 요 큰딸이 합류했고 3년 전, 2년 전, 이번에 막내가 합류했다는 거야. 총 7명이 이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여기 이분 있잖아요. 이 남자처럼 생긴 분. 이분이 부인이에요. 부인이야. 자기들 연애할 때 그랬대. 우리 결혼하면 술래길 걸어보자. 좋아, 나도 걷고 싶었어. 근데 둘이 걸을 게 아니라 애들을 낳아서 같이 걷자. 좋아, 몇 명 낳을까? 이때 합의했대. 5명 낳자. 그렇게 나서 가능하면 연년생으로 나서 첫째가 걸을 수 있을 때쯤 되면 출발을 해서 2차 년도는 둘째, 3차 년도는 셋째. 끝날 땐 같이 끝나자고 한 거예요. 대단한 가족이죠. 여러분들이 만약 애들이 5명이다. 이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명이 다 갈 수 있어요? 못 가. 왜? 학교는 안 보낸다고 쳐. 학원 때문에.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떠나라는 이유는 뭐냐면 떠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익숙한 공간 속에 있잖아요. 내 일터와 집. 맨날 왔다 갔다 해. 근데 이게 세상이 전부인 걸 알거든. 전부인 것처럼. 근데 전부는 아니에요. 세상은 엄청 넓고 우리가 몰랐던 게 너무 많아. 지나면 아쉬움과 후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떠나는 건 항상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사르트르가 한 얘기인데 제가 이 얘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Life is from B to D라고 얘기를 하죠. 인생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근데 이렇게만 된다면 성공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서 누군 완전 성공하고 누군 그렇지 못하죠. 그 차이가 뭐냐? B와 D 사이에 있는 C 때문에 인생은 뒤집어야 되는 거야. C는 초이스죠. 근데 이 선택은 시간적인 제약이 있잖아요. 시간은 3단계로 나뉘어. 과거, 현재, 미래. 요 3단계 시간 중에 여러분이 딱 선택할 수 있는 때는 언제밖에 없어요? 현재밖에 없어. 지나간 건 끝나버린 거야. 내가 살았던 인생이었지만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내일은 바꿀 수 있죠. 근데 내일은 안 올 수도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에 누군가는 금년도 크리스마스를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틀린 얘기인가요? 아니죠. 맞다는 걸 알죠. 근데 누구나 한 단계 더 생각해. 맞긴 한데 나는 아닐 거야. 근데 내가 아니라는 보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내일은 알 수가 없는 거야. 안 올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지나간 건 끝나버렸고. 그래서 인간한테 주어진 내 시간은 언제? 현재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밖에. 그래서 제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시간에 관한 신들을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는 없고 그리스 신화에 2명의 신이 나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인데 첫 번째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절대 시간이야. 제우스의 아버지예요. 크로노스는 자기 아버지를 거세를 하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아. 크로노스, 너는 네 아비인 나를 배반한 것처럼 너도 네 자식들한테 배반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크로노스는 배반을 안 당하려고 자기가 낳는 자식들을 다 잡아먹어요. 다 삼키죠. 그러다 마지막을 딱 낳았을 때 갖고 와 그러니까 와이프가 안 갖다 준 거야. 보자기에 돌을 싸서 크로노스한테 주죠.
근데 자기 자식인 줄 알고 삼켜. 근데 그 마지막 아들이 감춰진 상태로 크는데 걔가 누구냐면 제우스예요. 제우스는 커서 나중에 아버지한테 약을 먹입니다. 그 약은 그동안 먹었던 걸 토해내는 그런 약이야. 그게 자기가 삼켰던 자기 자식들을 다 토해내지.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신들이에요. 그리고 제우스는 자기 아버지를 지하 감옥에 가둬요. 그래서 이 크로노스의 메시지는 뭐냐면 인간은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절대 시간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신은 누구냐? 카이로스예요. 얘는 상대 시간인데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얘는 외모가 좀 특이합니다. 앞머리가 좀 덥수룩하죠. 여기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신화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머리가 덥수룩하면 누군지 잘 몰라보잖아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머리가 덥수룩하면 잡기가 쉽잖아요. 근데 얘는 뒤통수가 좀 특이합니다. 어떤 상태예요? 민머리죠. 보통 아저씨들 보면 이 본네트 쪽이 민머리. 얘는 뒤 쪽이 트렁크 쪽이야. 특이하지. 이 등에 달리는 게 뭐 같아요? 여기 날개입니다. 날개. 이 카이로스의 신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아주 간결해요. 인간들아, 너희들이 나를 알아보고 손을 뻗으면 나는 항상 믿게 되겠지만 내가 지나가 버리지 너희는 절대로 나를 잡을 수 없을 거야. 나는 기회라는 시간의 신이야. 기회는 언제만 잡을 수 있다? 지금만 잡을 수 있는 게 기회야. 이처럼 지나가면 끝이거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늘 다음으로 미루죠. 산티아고 다음에 가지 뭐. 유럽 여행 다음에 가지 뭐. 애가 좀 큰 다음에 돈을 좀 번 다음에. 늘 우린 다음으로 넘긴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 이 다음이라는 시간은 말씀드린 것처럼 안 올 수도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은 훨씬 더 소중한 거일 수도 있어요. 제가 강의 갈 때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전 별 군데 다 가잖아요. 근데 검문이 심한 데가 있어요. 강의 갈 때. 청와대 대통령실 강의 갈 때 검문이 심합니다. 근데 대통령실보다 더 심한 데가 있어. 교도소야.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근데 교도소에 가는 날은 그 정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코스가 두 가지예요. 면회객들 99.9%는 글로 가지. 근데 우리처럼 강의하는 사람들은 교도소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거길 딱 문을 열면 그 공항에 보면 검색대 있잖아요. 삑삑 소리 나는 거. 거기 그 안에 딱 설치돼 있어. 그럼 모든 거를 바구니에 놓고 통과해서 소리가 안 나야 돼. 아무것도 못 갖고 가는데 시계만 딱 줘요. 시계를 주고 이제 교도관이 저를 안내합니다. 그러면 철문을 교도관이 열어요. 열고 들어간 문이 닫혀. 열고 닫히고 탕탕탕탕 13개의 문을 지나야 그 강의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감방을 쫙 지나가는 거야. 근데 그 강의장에 가면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 강의장 있죠. 그런 교실만한 데 있는데 제 강의를 들을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비교적 장기수들이야. 장기수. 인상이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밖에서 여름에 볼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착하게 살자 이런 거. 거긴 그게 없어요. 착하게 살자는 동네들이야. 거기는 막 용들이 막 몸을 쫙 다리까지 난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는 또 몸이 굉장히 좋아요. 교도소에서는 몸에 안 좋은 거 안 줍니다. 술, 담배 그런 거 안 주고 몸에 좋은 뭐 콩 이런 거 많이 줘요. 근데 콩 먹고 막 열심히 운동하는 거야. 운동하는 이유가 교도소 안에서는 법이 존재하지 않는데 주먹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무서워요. 저도 처음에 강의 갔을 때 제가 한 100번은 더 갔는데 처음에 굉장히 무섭죠. 제가 강의 가보면 거기는 서로 어려우니까 시간이 내기가 어려우니까 좀 긴 시간하고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그분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요. 근데 저는 강의할 때는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데 사석에서는 얘기를 안 해. 왜? 저는 돈을 안 주면 얘기를 안 합니다. 뭘 좀 줘야 돼.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안타까운 사연도 있고 막 이래. 이제 친해지는 거야, 서로. 그러다가 그분들이 만기에 나올 때쯤 되면 제 연락처를 줍니다. 연락하세요. 그럼 나오시면 이제 가끔 소주도 한잔하고 그러는데 한 번은 나올 때가 아직 안 된 사람이 핸드폰으로 전화가 온 거야.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언제 나온지 알거든. 아니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직 나올 때가 안 됐는데. 탈옥을 했대. 탈옥을. 진짜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하여튼 뭐 나왔대. 나를 좀 봐야 된대. 그래서 그날 저녁 약속이 있었는데 이분한테 이제 양해를 구하고 그분을 만나러 갔어. 저녁 사주러.
근데 왜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가출소라는 걸 했대요. 예를 들어서 10년 있다가 나오면 여러분 스마트폰 쓰시죠? 10년 전에 들어간 사람은 스마트폰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갑자기 나오면 적응을 못하니까 적응 기간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지 3일 만에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한숨을 안 잤대. 왜요? 잘 수가 없대. 일주일입니다 얘기를 들으면 하루에 24시간을 분단위로 쪼갠다는 거야. 첫날 어디 가서 뭘 먹고 누구를 만날지를 일주일을 다 잘 수가 없대. 그분들이 뭔 얘기를 하냐면 그분들 칼럼을 제가 엊그제 썼는데 교수님 교도소 담장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사람이 살아있는 공간이 아니야. 담장 밖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죠. 저는 교도소 담장 안에 10년과 담장 밖에 1년과 바꿀 거냐? 전 즉시 바꿀 거예요. 10년과 일주일 바꿀 거야? 전 지금 바꿀 거야 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시간은 실제로 그런 것 같아.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시간은 우리가 금이라는 얘기는 듣잖아요. 금이 아니야. 시간은 생명과 같은 거야. 근데 우린 그걸 어떻게? 다음에 또 때가 오겠지. 늘 미뤄버린다는 거죠. 그거는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 떠난다? 그건 언제밖에 없다? 지금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든지 하더라도. 인간한테 주어진 시간은 지금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얻은 산티아고의 노란 화살표에서 얻은 첫 번째 원칙은 떠나라요, 떠나라. 언제? 지금. 빨리들 가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지금을 즐겨라. 지금을 즐겨라. 네. 여기는 길이 아주 끝이 없어요. 저기 개미처럼 작은 게 사람인데요. 네. 여기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평선을 봤어요. 저는 고향이 충청도 태안 바다까지 태어났거든요. 거기는 수평선이야. 바다는 매일 수평선이야. 지평선 처음 봤어. 저 끝도 없는 35km를 가야 거기에 마을이 나와. 계속 가는 거예요. 이런 산은 한 3일 정도 걸어야 넘어갑니다. 계속 걷는 거야. 여기는 우리 그때 3명의 멘티가 뽑혔다고 그랬잖아요. 상처가 심하신 분들. 그중에 상처가 제일 심한 분이 58년생 개띠 어머님이에요. 이분은 따님을 잃으셨어. 그래서 그 통곡하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이게 철의 십자가가 있는 언덕이에요. 제일 높은 데야. 그래서 그 장면인데 여기 여러분 보실 때 여기에 한 사람이 서 있죠. 이 친구는 우리를 인솔한 담당 PD입니다. PD라는 친구인데 방송 때문에 우리가 처음 만났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저와 같은 클럽의 회원이야. 제가 코리안 대도 클럽이라는 몸이 이 친구도 머리가 저만해요. 엄청 그러니까 30일을 같은 데서 자고 같은 걸 먹고 같은 길을 걸은 거야. 얼마나 친해졌겠어. 그래서 한국에 와서 식사도 가끔 했는데 한 번은 이 PD가 전화가 왔어요. 저하고 개인적으로 형동생 하거든요. 형님 소맥 한잔 하죠? 그래 한번 하자. 그래서 PD, 카메라 감독 중에 조 감독의 3명이 소맥을 한잔 하기로 했어. 근데 그 날을 약속을 잡아놓고 있는데 약속 3일 전에 전화가 왔어요. PD 방송사에서. 이 PD가 쓰러졌대. 제가 쫓아가 보니까 목동 이대병원 응급실에 누워있는데 그 쓰러진 원인이 뇌출혈이래요. 근데 뇌출혈이 숨골 쪽에 와서 수술을 못 한다네요. 수술하면 사망한대. 그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혼수 상태로 살아야 된다는 거야. 전 완전 쇼크였어요. 이 친구 나이가 몇 살이냐면 35살이에요. 그 쇼크 상태에서 제가 쓴 칼럼 이건데 같이 한번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일이 먼저 올지 다음 생이 먼저 올지 아무도 모른다. 알 수가 없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방송 끝나고 모두 백화점으로 가세요. 오늘 지름신이 강림한가 싹 긁으세요.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가방도 싹 긁으시고. 그 남자분들은 그동안 주변 눈치 보느라고 못했던 거 있거든요. 외제차로 싹 바꾸세요. 우리가 카드 막 못 긁는 이유가 뭐야? 그렇지. 다음 영수증 때문에 못 긁잖아요. 다음 달. 그런 줄 알고 인생을 살았는데 다음 달 영수증 나오기 전에 다음 생이 먼저 오면 얼마나 억울해. 일단 긁으세요. 그리고 배우자분들한테 문자 보내세요. 여보, 내가 당분간 집에 못 갈 수도 있어요. 왜? 그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서 너무 고생한 이 사람을 난 여행도 좀 시켜주고 싶고 맛있는 거 좀 사주고 싶어. 그게 누군데? 나야.
아주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모든 것을 내일 때문에 오늘을 다 저당 잡혀진 말란 소리예요. 지금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건 즐기고 넘어가란 얘기죠. 지나면 못하니까. 제가 여기서 얻은 두 번째 원칙이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임계치를 극복하라. 임계치를 극복하라. 이제 부상이 이렇게 생겨요. 제 오른쪽 발가락에 부상이 생겼는데 물집이죠. 이게 그냥 그럼 계속 커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늘로 찔러요. 그럼 맥혀.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실을 관통시켜요. 그럼 계속 걸으니까 이 실이 실실실하고 빠져. 3단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다 해서는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매듭을 줘요. 이게 바느질하면 매듭을 이렇게 짓잖아요. 그 매듭이 발 밑에 깔리는 거야. 걸을 때마다. 그게 모든 발로 다 번졌어요. 전 오른발 막 새끼발도 빠지기 시작하고. 근데 전 오른발이 더 심했어요, 상처가. 근데 저도 모르게 왼발로 쩔뚝거리니까 너무 아프니까 발가락 빠지 막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 그냥 몸이 아니라 저는 배낭을 줬잖아요. 또 신체적인 조건이 제가 불리한 게 하나 있잖아. 이 대두에 회원이 여기에다 막 배낭까지 짊어지니까 왼쪽 발목에 염증이 왔어요. 근데 같이 간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제대로 걸어야 돼요. 오른발 아프다고 쩔룩거리니까 왼발 발목에 염증인데 염증이 무릎까지 가면 이 길은 포기해야 됩니다. 못 걸어가요. 근데 이 다큐멘터리 제목이 멘토와 함께 걷는 산티아고인데 멘토가 집에 가면 이 사람들 누구랑 걸어가냐고 계속 닥달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그 임계치를 넘어가려면 한 번은 전부를 걸어야 되겠더라고. 제가 그 다음 날부터는 일부러 오른발로 걸었거든요. 탕탕 치면서. 그러니까 감각이 없게 되는 거야. 전 처음에 물집 잡힐까봐 걱정스러웠고 발톱 빠질까봐 두려웠거든. 근데 끝나고 나보니까 물집 생긴다고 죽는 거 아니고 발톱 빠진다고 뭐 새로 나더라니까요. 한 번은 넘어가 봐라. 자, 네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도착한다. 포기하지 않으면 도착한다. 자, 오늘 강의 제목이 산티아고의 노란 화살표잖아요. 이 길과 산티아고의 노란 화살표가 갖는 의미가 있어요. 함축된 의미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뭐 같아요? 조개 껍질이에요. 그리고 노란 화살표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한 명이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을 때 제자들이 그 시체를 유해를 훔쳤대요. 그래서 돌배에 태웠대. 그래서 그 유해를 태운 돌배가 바다를 건너서 대서양으로 해서 스페인에 도착했대요. 산티아고에. 도착했을 때 그 돌배를 조개들이 다 보호하고 있더래. 그래서 이 길은 순례길이 생긴 이후부터 이 문양이 산티아고 순례길은 노란 화살표가 문양의 대표 문양이에요. 우리가 800km 갈 때 보면 길을 여러 양갈래길이 많을 거 아니에요. 길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이 산티아고 순례길은 길을 잃을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양갈래길이 나오죠. 일로 50m 갔는데 이게 없어? 다시 와서 일로 가면 돼요. 100% 이게 있어요. 길을 잃을 염려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산티아고의 노란 화살표는 우리 인생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이정표다. 그런 의미를 이게 이제 갖고 있죠. 근데 경치는 너무 아름다워요. 네, 너무 멋있죠. 예술인다, 예술. 예, 마을에 내려오면 이런 성당들이 있고 너무 아름다운 경치들이 있어요. 십자가가 막 연기를 좀 구름을 뿜고 있잖아. 멋지죠. 이건 순례자 상이라는 거고요. 이런 경치도 기가 막힙니다. 네. 여기 경치가 너무 좋으니까 저희 다녀오고 나서 아마 아실라나 모르는데 꽃보다 할배 팀들이라는 방송 팀들 있잖아요. 거기 또 그분들이 여길 가셨어요. 그분들은 걸으러 간 건 아니고 여행을 갔죠. 좋습니다. 너무 멋져. 이게 부르고스 성당인데 이 스페인의 건축이 또 세계적이잖아요. 이분들이 이 부르고스 성당 짓는데 300년 동안 지었대. 우린 이 정도면 3주면 대단합니다. 무지개도 보이고요. 이건 제가 태어나서 본 가장 아름다운 일출 장면이야. 해 뜨는 장면. 유화로 그린 것 같죠? 네. 이거 찍다 또 제가 울었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거야. 예. 끝에 가면 이런 바다가 나와요. 예. 부산에 있을 애들이 딱 거기 가 있더라니까. 갈매기들이.
이 사람을 만났는데 딱 봤을 때 예수님 같더라니까. 거기는 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걸어요. 100%. 근데 이 사람은 하는 일이 동쪽에 갔다 서쪽으로, 서쪽 갔다 이런 게 걷는다는 거야. 무슨 사연인지 몰라. 여기 뒤에 보면 걔가 따라오죠? 걔한테도 가죽 신발을 신겨놨어요. 그 현장에서 보면. 그러다 여기 그 이라체 수도원이라는 데입니다. 이라체 수도원인데 여기는 수도꼭지가 2개가 밖으로 노출돼 있어요. 둘 다 공짜야. 근데 오른쪽을 틀면 물이 공짜, 왼쪽을 틀면 와인이 공짜예요. 그게 너무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줄 서서 마신대요. 근데 뒷사람 때문에 한 잔씩밖에 못 마신다네요. 제가 갔을 때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와인을 5잔 줘. 그날은 제가 아주 씩씩하게 걸어왔어요. 씩씩하게. 여기는 수백 년 동안 우리 순례자들한테 무료로 와인을 주는 너무나 감사한 수도원입니다. 그러다 목적지에 도착해요. 여기 도착하면 다 울어요. 그동안 800km의 고통을 생각하고 울고, 그리고 어떤 사람 막 전화하다 울고, 누워서 울어 막. 또 집에 갈 생각을 하니까 울고. 이게 그 유명한 산티아고 성당이에요. 요 안에 이제 야고보의 유해가 묻혀 있는데, 요 안에 들어가면 요게 이제 성당에서 미사를 지금 하는 중인데, 제가 앉아 있는 데가 어디냐면요. 제가 정확하게 요쯤 앉아 있어요. 요쯤에.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2개였는데, 첫 번째로 성당 다니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향로를 이렇게 신부님들이 흔들잖아요. 여기는 향로가 60kg짜리야. 어마어마해. 처음 봤고, 처음 본 사람들이 많더라고. 처음 보고 두 번째 놀란 건 뭐냐면, 제가 앞에 앉아 있잖아요. 그걸 사제들이 흔드는데 머리에 맞을까봐. 엄청납니다. 영상을 한번 보세요. 근데 여기 그 다큐멘터리 나레이션 한 사람 목소리도 좋더라고. 잘 들어보세요. 전 이 길 위에 답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와보니까 길 위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 답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느꼈습니다. 무사히 순례를 마친 이들을 위해 축복 미사가 시작됩니다. 성 야고보를 안치하기 위해 세워진 대성당 지하에는 그의 영혼이 잠들어 있습니다. 종교는 다르지만 역경을 함께 쳐나간 우리들은 기적을 나눕니다. 사제들의 힘으로 60kg의 대형 향로가 순례자들의 머리 위를 힘차게 비행합니다. 성당 구석구석에 퍼지는 은은한 향은 순례자들의 마음까지 깨끗하게 정화시킵니다. 노란 화살표를 따라 시작된 산티아고 대장정. 화살표 끝에 인생이 답이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걷다 보니 인생의 답은 우리 앞에 펼쳐진 길에서 스스로 찾아야 하는 숙제였습니다. 한 달 동안의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참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때론 고달팠고, 때론 눈물겨웠고, 때론 가슴 벅찼던 순간들. 험한 길이 오히려 우리를 강인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역사의 발자취가 만든 길 위에서 한 가지만큼은 분명해졌습니다. 지나온 길보다, 다가올 미래보다 지금 걷고 있는 현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이제 더 이상의 산티아고 여정은 없습니다. 발끝에 닿은 대서양이 여정이 끝났음을 확인시켜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인생 걸음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란 거요.
되리. 무사히 다 이제 완주를 한 겁니다. 다 포기할 뻔했던 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아까 불에 뭐 이렇게 태우잖아요. 저는 고무신도 태우고 그동안 옷도 막 태우고 이렇게 많이 다 태우죠. 근데 우리가 입고 올 옷은 안 태워요. 입고 와야 되니까. 근데 태우는 의미는 우리가 살면서 가졌던 아픔들, 슬픔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것들을 거기에 다 이제 놓고 온다. 막 그런 의미가 있죠. 아까 어머님 얘기를 제가 잠깐 드렸잖아요. 그분을 모시고 제가 이 길을 걷는데 전 30일 동안 단 하루도 빼놓은 적이 없이 눈물로 이 길을 걸었어요. 그분은 피를 토하듯 얘기하고 울고 저는 들으면서 울고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얘기였거든. 근데 중간에 계속 가면서 그분을 치유시키지 않으면 이 다큐멘터리는 실패니까. 그래서 마지막 갔을 때 어머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 태우는 고기에서. 출발할 때부터 송 교수님이 계속 비워라 내려놔라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비워놓냐. 그 범인을 죽이고 싶은데. 근데 30일 동안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오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 범인에 대한 복수심. 이분은 100%였거든. 그거에 반 정도에 비워져 있는 게 느껴지고 거기로 자기 따님이 들어와 있는 게 느껴지더래요. 이분은 치유가 되셨어요. 여러분 마음속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인간의 마음은 미움 더하기 사랑은 100으로 돼 있습니다. 둘의 합은 제로섬 개념이에요. 애들 타는 시소 아시죠?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가요.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한 미움이 100%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을 아프게 한 사람들 마음에서 내려놓는 게 답이에요. 왜? 나를 아프게 한 자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누구만 기억해요? 나만 기억. 굉장히 억울한 일이야. 그래서 그분들 제가 만나보면 계속 칼로 가슴에 심장에 칼을 찔러. 내 칼로 내가.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비워라. 내려놔라. 이 화면에 보이는 밑에 있는 건 뭐냐면 순례자 여권이라는 거예요. 출발지에서 하나씩 사갖고 떠나요. 그럼 숙소에서 이렇게 도장을 하나씩 찍어줘. 잘 때마다. 그럼 아까 성당, 산티아고 성당에 내면 이걸 줘요. 이게 뭐냐면 순례자 완주 증명서. 완주했다. 근데 800km 안 걷고 아까 그 7가족 걸었던 100km 있잖아요. 그것만 걸어도 이걸 줘요. 800km는 가지 마세요. 그냥 100km만 가. 800km는 가야 될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결국 이 길이란 포기하지 않으면 도착하게 되더라고. 제가 강의 시작할 때 자녀분들한테 이 얘기를 좀 전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요즘 아이들 제가 학교에서 지도해보면 굉장히 똑똑해요. 영민하죠.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목표를 딱 정해. 안 될 것 같아. 그날로 포기해버려요. 그거는 말려주셔야 돼요. 힘드니? 잠깐 쉬어. 괜찮아. 내일 하면 돼. 괜찮아. 조금 쉬었다 해. 괜찮아. 말려줘야 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힘든 분들이 있죠? 그분들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쉽지 않거든, 삶이. 힘들어? 잠깐 쉬어. 괜찮아. 그리고 여러분 본인한테도 얘기하세요. 힘들지, 나. 그래. 포기는 하지 말자. 잠깐 쉬어. 괜찮아. 길이란 결국 끝나게 되더라니까요. 전 800km 사실 못 갈 줄 알았어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끝까지 가게 되더라고. 제가 강의할 때 제일 많이 할 때는 한 자리에 한 12,000명 정도가 모이는 강의를 하고 제일 적게 할 때는 1대1 강의를 해요. 1대1. 멘토링이라고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한 번은 그 안양에 있는 교수님이 전화를 했어요. 저랑 잘 아는 분인데 송 교수님 꼭 좀 도와줘야 될 애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자기가 잘 아는 분의 따님인데 이 아이가 그 초등학교는 뉴질랜드, 중학교는 미국 유학을 갔다가 한국에 이제 온 거예요. 고등학교 가려고. 근데 고등학교 가려고 온 녀석이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 전 대학 안 갈 거예요. 왜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대학을 포기하고 일반 고등학교를 포기하고 대안학교를 들어간 거야. 경상도 어디에 그런 학교가 있대요. 어떻게 생활합니까? 최고래 거기는. 공부 스트레스가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전원 생활이야. 옆에 밭 같은 것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 친구를 딱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아이인데 아이가 묵직해. 애가 중심이 있어. 자네는 꿈이 뭔가? 교수님, 저 꿈이 없습니다. 자네 하고 싶은 게 뭐야? 그다지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제가 볼 땐 애가 대안이 없는 애야. 근데 그 아이를 놓고 보통 2시간 정도 하거든요. 얘는 3시간을 했어요. 그래서 딱 이제 해준 거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숙제를 줘요. 보물 지도를 만들어서 나한테 보내라. 그럼 아이들이 보통 일주일 되는 날, 마감이 일주일이니까 보내는데 이 친구는 꿈이 없었잖아요. 밤새 만들어서 그 다음날 새벽에 저한테 보낸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같이 이 친구 엄마가 전화했어요. 교수님, 애가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왜요? 약간 맛이 간 것 같아요. 방학 때만 올라오던 친구가 매주 올 테니까 선생님 좀 붙여달라고 그러더래요. 공부를 하겠다고. 이제 그 슬기라는 친구가 만든 보물지도가 이런 거예요. 멘토링 할 때 이걸 만들어주거든요. 우리가 이제 드림빌딩 이런 거 하잖아요. 쫙 만들어줘. 뭐 한다, 뭐 책 읽는다, 그 다음에 원래 얘가 대학 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대학도 정해놨어요. 무슨 대학교? 근데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헐 후덜덜이다. 내가 어떻게 가겠나 이거지. 못 간다 이거야. 적고 뭐 홍대에서 공연하기. 이 친구가 또 작곡을 잘해요. 그래서 집 설계하기, 뭐 멘토 만들기를 다 해서 보냈어요. 근데 이 공부를 이 친구가 했을 거 아니야. 근데 대학에 떨어졌어. 근데 낙심해 있는 거야. 불렀지. 슬기야, 일로 와봐. 너는 낙심할 이유가 없어. 왜요, 교수님? 넌 떨어져야 돼. 한국은 있잖아. 2학년 2학기부터 해서 1년 만에 네가 원하는 대학은 못 가. 근데 네가 진짜로 원하면 정말로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한번 해볼래? 얘가 해보겠다는 거야. 1초도 머물거리지 않더라고. 근데 조건이 있어. 뭐예요? 전부를 바쳐야 돼. 하겠대. 그 친구가 공부를 한 거야. 진짜 공부를. 그래서 이 친구가 합격한 학교를 보여드릴게요. 미시간 주립대학교. 장학금 $20,000. 펜실베니아 대학교. 보스턴 대학교. 우와, 퍼듀. 미세처스 주립대학교. 장학금 $40,000. 홍콩 폴리텍. 뉴저지. 아이오와. 존슨 앤 웨일즈. 드렉셀까지. 총 10개 대학에 합격을 한 거예요. 박수 좀 주세요. 10개 대학에. 그 대학을 안 가겠다고 했던 애가 들어와가지고 고민이 있다고 만났어요. 뭔 고민인지 알죠? 합격은 10개인데 한 가밖에 못 가. 그래서 이 친구가 전에 쓴 걸 봤대. 이걸 써놨더라고. 나는 오뚜기가 될 거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아까 보물지도에 가운데에 딱 붙여놓은 거야. 이걸 보면서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걸 보면서. 그래서 이 친구 칼럼을 썼는데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해요. 처음에 보물지도 만들으라고 그럴 때 교수님은 나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무슨 초등학생들이 하는 뭐 그림을 붙이라고 그래? 그 생각을 했대. 근데 그걸 만들어서 붙인 순간 자기 인생에 이정표가 생기더래. 거기로 딱 보이더라고요. 꿈은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정해놓고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루게 돼 있거든. 달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꿈을 한번 갖고 의심하지 않고 신념을 가지면 결국엔 이루어질 수 있는 거란 얘기죠. 제가 지금부터 대통령 후보 3명을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한 분한테만 손을 드셔야 돼요. 이거 기권이 없어요? 네. 자, 1번. 점쟁이와 의논하기를 좋아하고 숨겨놓은 여인이 2명이래요. 줄담배 태우고 마티니 10잔씩 마신답니다. 대단한 술꾼이죠. 2번. 공직에서 2번 쫓겨났고 대학 때부터 마약을 했대. 이분 술 엄청 드시고 낮잠 12시까지 한대. 3번. 훌륭한 분 같아. 훈장을 받은 전쟁의 영웅이야. 채식주의자고 담배 전혀 안 하고 술 가끔 한 잔씩. 자, 결정했죠? 기권 없어요? 난 1번에 손도 1번 없고 2번 안 계시고 2번? 그래. 2번에 왜 투표하세요? 답을 알고 있어요. 공부 많이 하셨구나. 또 3번. 오케이. 1번이 누구냐면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플랭클이에요. 2번이 처칠이죠. 3번이 위대한 분이 누구냐면 히틀러예요. 이걸 우리가 편견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이 못 될 거야. 어떻게 되겠어?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야? 훌륭한 사람들이 되고. 근데 편견. 이 편견은 이 볼견자를 하잖아요. 볼견자가 아니라 저는 이 개견자를 씁니다. 인간의 마음은 2마리의 개가 있다. 2마리의 개는 뭐냐? 하나는 부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하나는 긍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 근데 2마리는 크기가 달라요. 여러분이 집에서 개를 키우면
밥을 똑같이 주잖아. 그죠? 근데 마음속에 있는 걔는 밥 주는 게 달라요. 내가 좋아하는 애한테만 밥을 줘.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걔한테만. 부정적이 엄청 커버린 거야. 그래서 사람을 딱 보면 결정이 돼 있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그걸 의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노시보 효과, 플라시보 효과. 전에 어떤 할아버지가 허리가 아파서 주무시다가 잠을 못 주무신 거야. 화장실도 못 가고. 할머니한테 부탁한 거야. 할머니 미안한데 나 허리에 파스 좀 붙여줘요. 할머니가 찾아서 허리에 딱 붙인 거야. 붙인 순간 허리가 거뜬히 나셨대. 화장실도 잘 다녀오시고. 근데 새벽에 할머니가 본인이 할아버지의 허리에 붙여놓은 파스를 보고 깜짝 놀란 거야. 허리에 이게 붙어 있었잖아요? 중국식 스티커를 붙인 거야. 자, 중국식 스티커 붙였는데 할아버지 허리가 왜 났어요? 플라시보 효과야. 파스를 붙였으니까 낫겠지. 그죠? 이건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포기하지 않으면 도착하게 되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어떤 또 하나의 원칙이었죠. 자, 마지막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자, 제가 여기서 힘들었던 게 걷는 거 빼고 첫 번째 자는 거였어요. 저는 혼자 자는 게 습관이에요. 그거 막 단체로 자니까 죽겠더라고. 이 방에 한 3, 40명이 한 방에 자요. 그러니까 조금 늦게 자면 잠을 못 자. 왜? 그거는 소리가 달라. 그리고 잠꼬대도 자기네 나라 말로 해, 다. 독일 사람은 독일 말. 스웨덴 사람은 스웨덴 말. 다 자기네 말로. 그러니까 죽겠는 거야. 두 번째 힘든 거는 먹는 거였어요. 여기는 먹는 게 빵하고 커피인데 저는 커피는 못 마시고 빵은 싫어했어요. 그래서 시골 출신이라 빵을 먹으면 생목이 올라온다 그러죠. 그 빵을 잘 못 먹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매일 걷어야 하는데 빵 못 먹지 커피 못 마시지. 처음에 6kg가 빠졌어. 저희 같은 대두들이 갑자기 살 빠지면 위험해요. 왜? 목을 잘 못 가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걷는데 제작진이 한 번은 깜짝 쇼를 했어요. 우리 모르게 한국에서 올 때 카메라 가방에다 한국 요리 재료를 숨겨온 거야. 그래서 20일 만에 식당을 하나 빌려서 한국 요리를 만들어놨어. 카메라 4대를 바치고 우리를 불렀어. 제가 태어나서 먹어본 음식 중에 최고 맛있는 게 라면과 떡볶이였어. 제가 이걸 먹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 다 울면서 이거 먹었거든요. 맞아. 이 라면과 떡볶이가 한국에서는 문 밖에 나가면 다 있잖아.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줄 모르고 살았던 거야. 아까 침대 보여드렸죠, 이거. 요 침낭이 제 거예요. 제가 지고 다니는 건데 여기서 잘못 숙소를 정하면 베드버그라 그래가지고 벼룩이 있어요. 근데 얘한테 걸리면 우리나라는 극담 알잖아요. 얘들은 내 눈으로 봐. 껍질이 벗겨지는데도 못 멈춰. 저렇게 밑에부터 올라왔어요. 우리 카메라 감독은 위부터 내려왔어. 하루 종일 이러고 다녀. 저는 이 벼룩 없는 제 침대가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고 살았던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더라는 거야. 모든 게 다 감사할 일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교수한 지가 16년 차예요. 오래전에 했죠. 제가 공식 나이가 33이잖아요. 한 10몇 살에 한 거죠. 교수하기 전에 사업을 했었잖아요. 사업이 망했어. 망해서 대안이 없었더라.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자살밖에 없었어. 죽자. 근데 제가 자살을 시도했는데 자살을 성공시키지 못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이유가 뭐냐면 제 숙소가 10층이었거든요. 소주 한 병이 정량인데 그때 맨날 5병씩 마시는 거야. 베란다 문 열고 난간에 딱 서서 뛰면 끝나는 거야. 근데 못 뛴 이유 중에 하나가 새벽에 그날 5병을 마셨는데 1층에 보니까 가로등 밑에 뭐가 보이는 거야. 그것 때문에 못 뛰었는데 시멘트 바닥에 보이는 거야. 아플까봐 제가 못 뛰었어. 의외로 그런 사람 많더라고. 어떤 분은 저도 그런 분도 얘기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인데 그분은 대단히 성공한 회장님이에요. 망해서 해운대를 갔다 옛날에 빠져 죽으려고 겨울에 들어갔는데 물이 너무 춥더래. 순식간에 야 이러다 내가 얼어 죽겠다 내가. 다음에 날 풀리면 다시 오자. 아직 못 간 분이 있어. 그분도 그 얘기를 해요. 내가 그때 포기했더라면 끝났을 건데. 저는 그래서 그 망했던 제가 과거의 기억 때문에
전 교수를 했는데 교수 대충 하지 않았어요. 16년 전에. 왜 그랬냐면 저한테는 남아있는 게 없었거든. 그때는 제 심리 상태가, 그땐 10층에서 뛰려고 다 말했잖아요. 그때 제 뒤는 딱 다 10층 낭떨어졌어요. 뒤로 한 발로 갈 수가 없어. 가면 떨어지고 끝이야. 제가 할 일은 뭐예요?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너무 저는 사랑스럽고 감사해요. 강의를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책을 쓸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생각해보니까 정말로 감사하지 않는 일은 없더란 얘기지. 그래서 오늘 제가 산티아고를 걸었던 얘기, 그래서 그걸 산티아고의 노란 화살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책이 하나 났으니까 꼭 사보세요. 거기 모든 지혜가 다 있어.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 모두, 여러분 가정 포함해서 자녀분들까지 인생의 먼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